가족과를 살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희생 그리고 사랑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꼭 누군가 하나는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중에서 가족이 10명이면 그중에 꼭 하나 있고 2명이라도 꼭 하나 있고 한쪽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엔 그게 분명히 집안을 이끄는 장남, 장녀들이 그 짐을 질 때가 꽤 많았었어요. 오늘 진짜 많은 직업도 그리고 정말 저보다 어린데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네. 우리 김수영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우, 제목이 이거 가족의 무게는 날 괴물로 만들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정말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시골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좌절과 분노를 못 이기시고 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돈도 없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부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로 결국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집에서 태어났을까?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뭐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을까? 막 이런 자격지심이 어린 시절부터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게 됐고 이제 중학교 때는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하고 막 폭주족하고 가출하고 진짜요? 네, 결국은 제가 중학교를 퇴학을 당했고 이제 1년 늦게 검정고시를 거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꿈을 찾게 되면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 이렇게 늘 반대를 하시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소각장에 가서 이렇게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 와서 그걸 지워서 아침에 1시간씩 지워서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혼자 2년을 독학을 한 끝에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야, 그 와중에 골든벨도.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골든벨 울려서 예,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붙었는데 이제 입학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골든벨 프로그램을 제가 정말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출연했다. 그 덕분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갈 사람은 가는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나서 막노동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다치거나 허리 디스크로 누워 계실 때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병원비로 계속 이제 빚이 생기니까 저의 대학 시절은 정말 끊임없는 알바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외는 기본으로 늘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알바들까지 이제 한 대학교 때 한 30가지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취업 사이트에 아침마다 들어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백화점에서 일할 때도 있고 은행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무슨 부동산 아파트 청약도 제가 받아봤고 속기사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리서치 회사 자담회도 가고 정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저의 앞가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되지 또 동생 학비도 돼야 되지 또 막 가족들이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치고 결국은 다들 남는 건 빚밖에 없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가난의 굴레를 내가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이제 연봉이 세다는 금융회사를 지원한 끝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딱 들어갔는데 입사하자마자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누가요? 제가. 근데 이제 암에 걸렸었다고요? 근데 천만 다행히도 이게 암 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굉장히 그간에 너무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의 무게가 덜어지지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천만 다행히 뭐 워낙에 조기 발견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잘 이제 완치가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몇 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10년이 지나도
뭔가 우리 가족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영국으로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번역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몸이 힘들고 해서 아예 번역 회사를 차려서 다른 번역가들을 이렇게 외주를 줘가면서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번역 회사를 운영을 동시에 한 끝에 30살에 부모님 빚을 다 갚고 집을 사들일 수가 있었죠. 말도 안 돼. 나 박수 쳐야 돼. 아, 네. 그게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30살에 그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집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돈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넋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또 다시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강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0회를 하고 책을 2권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워크숍을 수십 회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고 뭐 어플도 하나 만들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때는 뭔가에 씌였던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말 일을 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이게 너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공황장애가 아니었을까, 번아웃 증후군이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부여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은 저한테 노후 대책 마련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좀 벼랑 끝까지 몰았던 게 아닌가.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가족에 대한 이게 제가 1인분의 삶이 아니고 거의 6인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그릇은 원래 요만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훨씬 더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오 어떡해. 이게 힘들면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외아들이니까 제가 다 짐을 지었는데 태어난 건 타이지만 떠나는 건 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또 여자인데 근데 그걸 이겨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잘 저희 꾸리고 계세요? 아버님은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2시간 하신 다음에 별다방에 가서 프라푸치노를 한 잔 드시면서 쓰시네. 막, 김수영 아빠. 네, 나는 뭐 천국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행복하시겠다. 근데 어머님은 아직도 좀 불만이 많으세요. 일하시네요. 왜냐면 아니요 제가 그 여수공단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도요? 네, 아직도 제가 막 그 외국에서 좋은 회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준에서는 거기는 이상한 회사고 여수공단만 좋은 회사인 거예요. 내 세계가 거기니까. 네, 왜냐하면 어머니 주변 사람들은 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막 세계적인 회사를 다니고 그래도 감이 안 오고 제가 막 좋은 데를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좋은 한의원을 데려가도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알아주는 거기가 아니면은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동침이 나왔으니까 네. 게임 끝났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순서대로 이제 장남 장녀 이렇게 다 정해지는 거죠. 나오는 순서대로. 근데 요즘에는 하나니까 뭐. 돈 있는 자식이 장남 역할, 장녀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요? 요즘에는 장남 장녀라는 개념이 없어. 정말 누가 현실에 가장 그 힘이 있느냐, 그 경제적인 힘이 있느냐 경제적인 그거죠. 이경재 원장이 아버님 몇 년 동안 예. 경험이 제가 많으니까. 집안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중심이 좀 됐어요. 그럼. 그래서 저희 형님이 장남 노릇을 잘하는데 어디가 사주 보면 항상 제가 장남 사주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아버지랑 말도 안 통하고 형이 공직자니까 아버지 지루한 얘기 다 듣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사주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사주가 장남인 게 맞더라고요. 어머니 생활비 제가 보내드리고 뭐 형 누나 좀 제가 챙겨드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 얘기했지 어머니가 이제 친지분하고 같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되게 효자여서 하루에도 5-6번씩 전화를 한대요. 근데 저는 8년 동안 전화한 일이 급한 일 아니면 없고 뭐 제사라든가 생신 이런 약속 아니면 전화할 시간도 없고 제 전화기는 8년째 모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 들이 씩 웃으면서 전화 몇 번 하면 뭐하니 경제는 돈을 잃지 않는데. 야
그 전화 몇백 통보다 현찰이 좋아. 현찰이 효도야. 그래서 다행히 제 뜻을 알아주는 어머니가 또 알아주니까 효도도 이 꿍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돈 주는데 돈 싫어하는 부모 있으면 효도가 안 아니 되는 근데 거예요. 그 돈을 고생해가지고 아들이 보내주는 거니까 그게 안부 전화나 그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다 또 그걸 똑같죠. 또 예. 몇 프로 또 인상을 했어요, 해마다. 야 그것도 또 인상한 거 또 아세요. 아셔야죠. 몇 프로 인상했더라. 그것도 좋아하시는 거죠. 돌지는 마.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 우리 큰 누나 편을 듭니다. 제 어머니가. 아 돈을 이렇게 제가 해도. 넷째예요. 제가 이제 다 하지마. 예. 케어하고 다 하는데 누나들이 3명 누나랑 있어요. 나랑 누나 셋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누나랑 이제 어떨 때 약간 의견이 충돌하는 의견 충돌이 있으면 장녀편은. 엄마 편을 누나 편을 들어. 아 진짜 그때는 좀 장녀편은. 서운하긴 해요. 한데 결국은 첫째가 그만큼 많이 고생도 했고 마음고생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구나. 그런데 현실적인 지원은 좀 끊어보지 그랬어. 고된 맛을 좀 보여주세요. 돈 벌기 힘든 걸 알아야지.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형제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위래도 맞싸이면서 제가 장남인 거예요. 맞사이세요? 맞싸이면서 장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5년을 이제 모셨어요. 이제 장모님을 이제 25년을 모셨는데 근데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또 기분 나쁜 거. 또 있어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나는 그 집안 살림을 다 하잖아요. 네. 그 집 살림, 내 살림 다 알아서 하잖아요. 자기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와서 한 돈 10만 원 줘주면 이게 대잖아요. 너무 네, 맞아. 나 살림은 살림이 아니야. 늘 오던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맞아, 것이고. 맞아. 그게 섭섭할 때가 있어. 맏며느리 서른같이 얘기하세요. 진짜 우리가 와서 10만 원 주면 역시 막내가 주인공이야. 맏며느리 이렇게 같이 모시고 고생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거 전화하면 안 하면 혼나는 거고. 네. 장남 자녀 보면 내가 이렇게 저희 집은 이남 삼남 중에 제가 막내니까 장녀가 돈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봐요. 장남도 제일 돈이 많아요. 윗선이 돈이 많아야지 밑선이 돈이 많은 것보다 윗선이 돈 많은 게 모양새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집안에 큰 누나가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 큰 누나가 제일 잘 살아. 그러니까 큰 누나 제일 잘 살 때는 다 카바가 다 됐어. 쫙 트러블이 별로 없는 거야. 큰 누나가 다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에 미국에 이제 다 이민 가면서 큰 누나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백치미 누나가 완전 역전이라 가지고 제일 잘 사는 거야 지금. 둘째 누나? 막내 누나가. 막내 누나? 네. 막내 누나가. 그런데 요번에 누나가 나 신장 준다고 큰 누나가 왔어요. 공항에 내가 나갔어. 딱 나왔는데 누나가 딱 나이가 65야. 젊잖아. 김민정 누나보다 5살 어려. 근데 외모를 보잖아요. 완전 거꾸로예요. 우리 누나는 100살이고 누나가 65살이야. 딱 나오는데 너무 거지처럼 하고 나오는 거야. 우리 와이프랑 둘이 새벽에 나가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거지처럼 나오는 거야. 기쁜 마음이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집에 오는데 또 막 화나니까 누나가 뒤에서 너는 내가 왔는데 기쁘지도 눈치 않니? 보이시. 우리 아내는 왜 당신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몰라주지. 그게 안타까우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막 화가 막. 아들이 미용실 하는데 머리가 그게 뭐야.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자마자 미용실 가서 빠마 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옛날처럼 많았는데 그렇게 왔으면 그거 상관없어. 그래도 아무 속상하지 상관이 않죠. 없어요. 그거 누나가 검소한 다 거야. 어려워져가지고 딱 오니까 가슴이 찢어지는데 알겠어. 거기다 또 신장까지 주겠다고 딱 오는데 거기다 또 빠릿빠릿하면 행동이라도 빠릿빠릿하면 괜찮은데 65세 됐는데 이렇게 어떡해.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미치겠는 거야. 울고 막 울고 싶을 정도로 막 괴로운 거야.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장녀는 무조건 다 잘 돼야 되는구나. 잘 돼야지 저렇게 어려운 거. 우리 막내 누나가 물론 많이 도와주지만 그것보다는 장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져. 근데 제 와이프도 이런 생각을 해요. 딸 둘이잖아요. 예. 큰애하고 둘째가 있는데 사실 성격은 둘째가 더 좋아요. 근데 큰애가 제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큰애가. 그래야 언니로서 동생한테 체면이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생각 하나 봐. 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들, 부모는 그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수영만 닮았어요. 네, 저는 근데 첫째가 아니고 둘째예요. 아, 진짜 장녀가 아니었어요? 예. 장녀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언니예요? 오빠예요? 언니가 있고 딸 셋에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늘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말을 늘 하셔서 이게 약간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가족 저희 형제들도 어떻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애를 낳았을 때도 이렇게 힘들게 복직해서 다니지 말고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번역회사 줄 테니까 이거 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애 키우면서 이거 해서 동생은 집에서 이제 편하게 살림하면서 그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남동생을 제가 집을 사줄 뻔했어요. 네? 제가 이제 집을 사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얘가 일반 직장을 다녀서 이 상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얘가 10년 내로 제대로 내 집 마련하기 힘들겠구나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동생이 저에게는 약간 아들 같은 존재거든요. 저랑 7살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얘 기저귀 다 갈아주고 이렇게 해왔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아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데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게 친정 어머님의 많은 남자분들 심정으로 김수영 씨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근데 제가 누나래도 괜찮을 네.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제가 저는 훨씬 더 바쁜 사람인데도 제가 막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다 잡아놓으면 이제 남동생이 여자친구랑 둘이 딱 이렇게 손잡고 와요. 아니면 어떨 때는 누나 나 바빠서 못 가. 누나가 알아서 봐. 자기 집을 지금 사주겠다는데 와가지고 보고 뭐 별로네. 이거 좋아 이거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안 되지. 이거는 아닌 것 아니지. 같다.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고 그 전에 부모님 생활비도 다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다 똑같이 이제 생활비를 좀 나누자. 잘하셨어. 네. 해서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과거에는 장녀들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림도 다 맡아 하고 그러니까 굳은 일은 영광은 뭐 다 모르고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했던 것 동생들도 같아요. 키우고. 맞아요. 김민정 과장님 혹시 저도 장녀지. 7남매의 장녀. 아니 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때는 장녀들이 나가서 돈 벌었잖아요. 맞아요. 공장에 취직도 하고 학교 안 가고 공장 가고 저도 제가 6, 7학번인데 중학교도 못 보낼 뻔했어요. 왜냐하면 못 살아서가 아니고 친척들이 왜 보내냐고? 중학교에 보내느냐고. 아들들이나 보내지 뭐 딸을 보내느냐. 거기다 장녀를 집에서 애나 보게 하지. 그때만에 그랬으면 지금 탤런트 김민정이 없었겠죠.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하마터면. 그건 저희가 판단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까 결핵 앓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절 해가지고 이제 바로 22살 때 MBC 69년도 MBC가 개국하면서 거기 특채로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제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다녔으니까 대학교도 제가 막 고집으로 갔지요. 그랬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돈을 우리가 벌게 되잖아요. 돈을 벌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택시도 안 타고 모은 게 첫 적금을 모으는 게 이제 막내 여동생이 이렇게 약간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뻐하는 그러니까 딸 같은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아이 이렇게 수술시켜줘.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생활력이 아빠보다 좀 떨어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엄마를 제가 굉장히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항상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이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침대 공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공장에 치중하지 않으니까 공장이 기울기 시작하니까 망했죠. 그러고 나니까 공장 터만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제가 벌어가는 거 가지고 등록금 택도 없잖아요. 우리 그때 뭐 출연료도 작으니까. 그래서 엄마 여기다가 집 하나 부엌 하나 해서 지어서 우리 세 받아 먹자. 그래서 공장을 때려쳐버리고 제가 좀 머리가 그래도
때려쳐버리고 거기다가 집 한 칸, 부엌 한 칸 이렇게 해서 원룸을 이렇게 쫙 해서 한 거의 40호 가까이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 받아가지고 이제 동생들 교육시키고 이제 제가 이제 저 버는 걸로. 완전 장녀 역할을 네, 장녀가 잘했죠. 네.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집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전 못되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리고 하나 줬어요. 근데 난 장녀고 나는 많이 그래도 아이디어로 투자했고 기여를 뭐 해서 했는데. 기여를 한 바가 많고 그 땅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근데 2개를 안 줬다. 딴 애들은 2개 주고 3개 주고 막 2개는 줄만한데. 두 지금. 개는 2개는 줄만한데 난 지금. 3개도 줄만한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역시 장남 아들 역시 부모 마음에는 아들한테는 더 줬어요? 아들 줬어요. 아들한테 더 줬어요? 예, 더 줬어요. 어머, 말도 안 돼. 어느 아들한테는 3개도 주고. 말도 안 돼. 막 그랬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 그거 놀아가실 수 있는데. 근데 살아 계시니까 어떻게 또 하나씩 그렇게. 이렇게 주는데 막 3개도 주고. 잘했나 보죠. 아니에요. 시켰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게 아니라 장녀들의 잔혹사예요. 그럼요, 맞아, 진짜. 네, 뭐 일찍이 공단 구로공단이나 뭐나 네. YH 사건 이럴 때도 다 장녀들이고 저 같은 막내는 절대 안 가요. 언니가 가, 뭐 오빠가 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서는 공부 잘해도 아무리 똘똘해도 장녀는 공부 안 공장이건 시켜. 뭐 가정부 살이건 시켜가지고 돈 보내면 아들들 의사, 법관 만들 뭐 하냐고요. 누나 고마운 줄 몰라요. 흑역사는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우리 누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드라마 줄 거니까. 아니요. 그게 물론 60, 그게 70년대까지지만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보세요. 어머님 그다음에 뭐 아버님의 칠순 팔순 논의하는 건 장녀들이 중심이지 그래요, 맞아요. 아들 돼서 별로 안 논의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칠수도 제가 해드렸어요. 거봐요. 근데 집을 하나밖에 못 받았다는 거 하나밖에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적어도 세 채는 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실행은 안 하셔. 김세호 관장님도 사실은 보면은 둘째라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어려울 때만 하고 혜택을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받다는 약간 그런 박탈감, 약간 불공평함 이런 걸 느낄 때가 많나요? 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제가 모든 길을 다 개척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척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또 저희 예를 들면 남동생 같은 경우는 혜택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해서 유럽 여행도 하고 또 제가 중국으로 인턴도 보내줬어요. 저희 친구 회사에 무급 인턴으로 보내고 월급을 제가 줬어요. 월급을. 근데 정말 좋은데 다 보여주고 맛집 데려가고 그랬더니 남동생이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데는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아파트 아니 물론 그때는 20살이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어렸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무리 제가 잘해도 제가 이렇게 잘 되는 만큼 좀 아들도 잘 됐으면 좋겠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제 아파트를 사니까 서울에 계속 우리 아들도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집도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 계속 그렇게 저한테 보내니까 저도 모르게 집을 알아보게 된 거죠. 여자들은 생각해보면은 장남이 고생하는 거는 이제는 요즘 시대는 없어요. 근데 맏며느리로 가면 고생은 사실 남자들 할 일을 옛날에는 맏며느리가 맞아, 다 맞아. 알아서 하고 효도 우리 형수가 장남 말고 맏며느리가 다 맏며느리가 효 해. 다 하고 이런 거 지금도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매니저 우리 형수가 하잖아. 진짜 고파. 팔자에 있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매니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저 오남매의 맏며느리인데 M본부의 아나운서였고 너무 이쁘고 꽃꽂이 사범 자격증 쓰시고 그런데 심지어 살림 솜씨가 너무 좋으시고 재테크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런 것밖에 손에 물 하나 빵을 안 묻혀 대실 뿐이고 의사 부인이기도 한데도 제사 다 챙기셔. 칠순이신데도 김장 다 하셨고 다 저희 동서들도 다 나눠주시고 하시고 뭐 이거 다 챙기시고 이 장례 문제 같은 거 부모님 묘소 이장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주버님보다 우리 동서인 맏며느리 훨씬 집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잘해낼 것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네. 맏며느리란 자리가 원래 잘했던 건 아닌 건데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해내야 자리가 되는 사람을 만드는 자리니까. 거니까. 근데 그걸 아주버님이 막 시키시고 뭐 저 재수 씨 이랬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형님이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엉터리구나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